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상 면접 사료로 배우는 대규모 시스템 설계 기초 2장 발표하게 된 김주혁이고요. 목차는 이해 제곱수, 응답 지연값, 과형성에 관계된 수치들 이렇게 있는데 저는 2장을 읽고 발표하기 어렵다라고 느꼈던 게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해야 될까? 내용 자체가 발표하기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 수치들이 나오잖아요. 제프 딘시가 2010년에 말했던 수치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수치들을 좀 더 알기 쉬운 소재들로 설명을 간단하게 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찾아봐서 그거 위주로 사례들 위주로 설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제프 딘시 사진인데 이제 백 오브 더 엔벨럽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이제 대략적인 규모 추정, 그러니까 지역하면 뭐 봉투 뒷면의 계산, 뭐 어림잡은 추정 계산 이런 정도인데 어떤 설계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뭐 실험이나 수치 조합해서 생성한 추정치이고 시스템 면접이나 이런 데서 성능 요구사항 파악하기 위해 규모 추정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해 제곱수나 응답 지연값 고강성 이런 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해 제곱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올바른 데이터 계산을 결과를 위한 이 제곱수들 있잖아요. 뭐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기본적인 걸 이해가 있고 정보들을 잘 알아야지 계산을 할 때 실수가 안 생긴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제 제가 좀 중점적으로 본 거는 그 응답 지원값에서 이제 그 모든 프레임워크가 알아야 하는 응답 지원값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프로그래머들이 아는 응답 지연값에 대한 일단 각 값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일단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1 나노초는 이제 10억분의 1초라는 느낌이고 1 US처럼 보이는 이제 마이크로초거든요. 1 마이크로초는 100만 분의 1초고 1 MSL은 1 밀리세컨드로서 100,000분의 1초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거냐면 잠시만요. 2020년 기준이고 2010년 말고 2020년 기준이고 1 나노초 미만은 CPU 액세스 동작이 있어요. CPU가 레지스터에 액세스하는 속도는 나노초 미만이고 그 최신 CPU의 클럭 사이클 또한 나노초 미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CPU 클럭 사이클은 중앙 처리 장치가 명령어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단위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1에서 10 나노초 범위에는 여기 사진은 없는데 이제 L3 캐시 동작이 1에서 10 나노초, 10에서 100 나노초 범위, 1에서 10 나노초 범위에 이제 L1 캐시랑 L2 캐시가 있고 또 비용이 많은 작업들, 이제 CPU 작업도 1에서 10 나노초 범위에 있다고 하고 그리고 잘못된 분기 예측 페널티 같은 것도 이제 최대 CPU 클럭 사이클이 20개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1에서 10 나노초 범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에서 100 나노초 범위에는 L3 캐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애플 M1 같은 최신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 M1에 대한 M1이 주 메모리를 참조하는데 이제 10에서 100 나노초 사이에 걸려요. 그래서 최신 CPU의 주 메모리 액세스는 아마도 일반적인 CPU 레지스터 액세스보다 수백 배 느리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00에서 1000 나노초 사이에는 이제 정확히는 거의 100에서 1 마이크로초 범위에는 시스템 호출 비용이 있습니다. 리눅스에서 간단한 시스템 호출을 하는데 수백 나노초가 걸려요. 그리고 MD5가 64비트 숫자를 해시하는데 200 나노초가 걸리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초 범위로 넘어오면 1에서 10 마이크로초 범위에는 약간 CPU 레지스터보다 1 나노초 미만 걸리는 CPU 레지스터 액세스 속도보다 약간 1000배 느린 수준에서 할 수 1000배 느린 수준에서 돌아갈 수 있는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리눅스 스레드 간의 컨텍스트 전환, 이제 유저 코드, 커널 코드, 유저 코드 이렇게 넘어가는 이 작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리 최선의 시나리오도 계산해도 몇 마이크로초가 걸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64KB 데이터 하나를 다른 메모리 위치로 옮기는데도 몇 마이크로초가 걸립니다. CPU 액세스보다 이미 이제 1000배 이상 느린 수준이 돼버려요. 메모리에서 데이터 넘기는데도 64KB. 그리고 10에서 100 마이크로초 범위에는 이제 엔진엑스 같은 네트워크 프록시가 일반적 HTTP 요청 처리하는데 50 마이크로초가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기본 메모리가 1MB에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읽는데 50 마이크로초가 걸리고, 이제 SSD의 읽기 지연 시간도 이 범위에 속하고 8KB 페이지 읽는데 100 마이크로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설명드리는 게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돼가지고 구체적인 예시로 드는 게 이해가 훨씬 더 잘 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범위마다 넓어질 때마다 어떤 지연 레이턴시가 걸리고 이 정도 걸리는지에 대해서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밀리세컨드 초월 범위로 넘어오는데, 아마 최신 클라우드 업체 AWS나 GCP 같은 업체들의 이제 각 영역 간에, 각 자사의 영역 간의 네트워크 통신 시간은 아마 1에서 10 밀리세컨드 초가 걸리고, 하드디스크에 대한 일반적 탐색 시간은 5 밀리세컨드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이제 좀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 정도 개념이거든요. API 콜 불렀을 때도 아마 밀리세컨드 초로 나오기 때문에 뭐 API 한번 부르면 보통 0.1, 0.2 밀리세컨드 이렇게 뜨잖아요. 간단한 기능들은. 그래서 그런 동작들과 비슷한 속도로 돌아가는 게 미국 서부와 미국 동부 해안의 네트워크 통신을 할 때 10에서 100 ms 정도가 소요되고, 미국 동부랑 유럽 사이의 네트워크 왕복 통신을 할 때도 이제 100 밀리세컨드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메인 메모리에서 1GB 데이터 순차적으로 읽는 것도 이 범위에 속하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좀 놀랐는데, 그 비크립트로 비밀번호를 복호화하는 행동 자체가 300ms 정도가 걸린대요. 그 API 일반적인 CR리드 게시판 만들 때 비밀번호 비크립트로 많이 해시해서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좀 느린 알고리즘에 속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 이 점은 꼭 알아야 된다라는 이제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4계층에서 TCP, UDP 통신할 때 TCP에서 핸드쉐이크 하잖아요. 왕복하면서. 그 통신 자체도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250 ms 정도가 걸리고, 만약에 각 통신하는 네트워크 간의 왕복 거리가 더 멀다면 이 비용은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서부에서 싱가폴로 요청 보낼 때 또 거의 한 500ms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ms 이상, 그러니까 정확히는 1초 이상 걸리는 작업들은 동영상을 같은 네트워크로 전송하는데 1GB 하는데도 1년 걸리고, 이런 응답 지연 시간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GitHub에 같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텍스트랑 GPT 같이 올려드리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보고 싶으시면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용성과 관계된 수치들은 앞에서 이제 두 분이서 말씀을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써놨던 게 비슷한 내용들이라 그냥 각 클라우드 벤더 사마다 제공하는 그 SLA 가용성 수치가 있어요. 본인들은 이 정도를 보장할 수 있다, 이게 있는데, 보시면 AWS는 최소 99.99% 월간 가동률을 본인들은 보장하고 있다고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애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 머신에 대해서 99.99% 가동 시간 SL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애저는 99.99%가 아니라는 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GCP 같은 경우는 이제 99.99%의 월별 가용성을 제공하는데, 좀 더 비싼 거, 본인들이 좀 더 최적화를 해가지고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들 같은 경우는
최대 99.99%까지 이제 가용성을 제공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클라우드 벤더사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완전 관리형 서비스에서도 그 클라우드사마다 제공하는 그 이제 제공하고 보장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EC2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네트워크랑 보안 같은 것만 책임지고 안에 내부적인 작동은 거의 이제 사용하는 개발자들이 동작을 시키잖아요. 뭐 리눅스 스크립트를 돌린다거나 코드 레벨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클라우드사마다도 본인들이 제공하는 비용 측면에서 가용성이 좀 계속 달라지지 않을까. 99.99%라는 수치보다 좀 더 체감이 될 수 있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장은 일단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저도 원래 이 장이 끝나고